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을 좀 안 하시나요? 많죠. 아무래도 저녁 위주 매장들이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, 런치플레이션이란 말도 있잖아요. 소비자분들이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점심은 어쨌거나 먹어야 되니까 점심 메뉴를 하고 있는 곳들은 그나마도 나은데, 저녁은 저희가 지갑을 잠그려면 잠글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. 큰 틀에서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가치가 가격을 이제 이기는 시장이 있고, 두 번째는 가격이 이제 가치를 이기는 시장이 있을 겁니다. 지금은 명백하게 후자죠.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간단할 수 있는데, 요즘 대출이자도 너무 비싸고 원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가들이 다 비싸져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가치를 가격이 이제 압도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. 사실 그냥 싸게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재료율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이제 망가져 버리잖아요. 신규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익률이 좀 깨지지 않으려면 손익표 중에 사실 제일 큰 게 이제 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꺾어 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. 외식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다 어렵진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고깃집 창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데, 고깃집 자리를 그래도 잘 정해야 좋은 결과를 내는데 큰 작용을 하잖아요. 좋은 자리를 찾는 장사천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? 좋은 자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네. 권리금이 비싸니까 권리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,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, 나중에 전자책 신청하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전자책 제공해도 되나요? 상권과 입지와 뭐 다 분석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전략을 작성해 주셨는데, 고정 댓글에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.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.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,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점포항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모셨던 분이시죠. 장사천재 양승일 대표님을 모시고 두 번째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장사천재 양승일입니다. 지금 육풍 3개랑 창신관 3개, 그리고 대전에 백사나로 오픈해서 고깃집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만 31살, 연매출 100억, 매장 총 7개, 80명 인원이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. 제가 급히 대표님을 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외식업 시장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대표님은 그래도 현재 창업한 모든 상권에서 고깃집으로는 다 1등을 하고 있으니까,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기존에 창업을 하셨던 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텐데,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하우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분이라 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섭외하게 됐습니다.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을 좀 안 하시나요? 많죠. 아무래도 저녁 위주 매장들이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, 런치플레이션이란 말도 있잖아요. 소비자분들이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점심은 어쨌거나 먹어야 되니까 점심 메뉴를 하고 있는 곳들은 그나마도 나은데, 저녁은 저희가 지갑을 잠그려면 잠글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. 지금 현재 외식업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기존에는 프리미엄 시장을 많이 봤었잖아요. 가격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, 큰 틀에서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가치가 가격을 이제 이기는 시장이 있고, 두 번째는 가격이 이제 가치를 이기는 시장이 있을 겁니다. 지금은 명백하게 후자죠. 여기서 가치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가치를 우선하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잘 하고 마케팅을 계속 지속해서 매출이랑 이익률을 이제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는 형태가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브랜딩인데, 마케팅을 많이 하면 또 가격을 올리는데 더 좋죠. 그쵸. 아무래도. 신규 고객이 계속 들어와 주니까.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, 가격을 이렇게 계속 올릴 수 있을 때는 고깃집 같이 원재료율이 높은 것들도 가격을 올리면서 가줄 수 있는데, 요즘같이 가격이 우선하는 시장은 이런 프리미엄 메뉴가 일단 전혀 안 먹히고, 이런 전략이 오히려 이탈이 많아지고 전환이 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흐름이 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아마도 명륜진사갑이나 이차돌이라는 브랜드가 한창 튀어나와서 잘 됐던 시기, 아마 지금까지 가격이 좀 더 중심이 됐던 네.
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그 사이클이 지금 5년 지나니까 비슷하게 또 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간단할 수 있는데 요즘 대출이자도 너무 비싸고 원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가들이 다 비싸져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가치를 가격이 이제 압도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. 사실 그냥 싸게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재료율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이제 망가져 버리잖아요. 신규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익률이 좀 깨지지 않으려면 손익표 중에 사실 제일 큰 게 원재료율이랑 이제 인건비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꺾어 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.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에 크게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매출 원가,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판매관리비가 있고 요즘 마케팅비도 좀 따로 분리시키잖아요. 그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분리하면 나머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세금을 제외하면 점포 순이익이 되는 건데 원재료랑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 왜냐면 나머지는 거의 고정값에 해당하니까 줄일 수 있으면 이 2가지를 건드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. 그렇게 판단하고 최근에 이제 나온 백사나로라는 매장은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수익률을 이제 5%에서 10%는 늘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원재료를 잡은 형태입니다.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고깃집에서 인건비랑 재료비를 합치면 65에서 70%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백사나로는 애초에 이게 55%에서 60%밖에 안 나오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좋다. 적게는 5%, 크게는 이제 10% 낮춰놓은 매장이니까 최근에 나온 브랜드나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 다 합쳐도 매출 똑같이 나오면 그냥 10% 더 남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해할 분들이 판매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아닙니다. 원가는 10%씩 내렸는데 판매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어요. 원재료를 낮췄으니까 사이드 메뉴를 강화한다거나 브랜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좀 다른 부분으로 돌려주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. 외식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다 어렵진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고깃집 창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데 고깃집 자리를 그래도 잘 정해야 좋은 결과를 내는데 큰 작용을 하잖아요. 좋은 자리를 찾는 장사천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? 좋은 자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네. 권리금이 비싸니까 권리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조금 기다리는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매장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성장하는 속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권리금이 좀 비싸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자리가 A랑 B가 있다고 해볼게요. 안 좋은 자리는 무권리고 좋은 자리는 1억 5천이라고 치고 편의상 보증금은 일단 똑같다고 계산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A 자리랑 B 자리가 점포비가 1억 5천 차이가 나잖아요. 제가 항상 창업할 때 계산하는 방식은 15개월 안에 회수가 되냐 마냐거든요. 15개월로 계산해야 수틀려도 18개월, 24개월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회수가 돼야 뭔가 건물 이슈가 있다든지 그만하고 싶다든지 해서 팔든 더 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1억 5천을 이제 15개월로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, 그건? 이제 한 달에 1,000만 원이니까 테이블 숫자 기준으로는 저희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고깃집으로 한 달에 1,000만 원이 수익이 더 날려면 100팀 더 오면 매출상 1,000만 원이고 사람을 더 안 썼다고 쳤을 때 200팀 정도 더 오면 이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하루에 6팀에서 7팀이 이 자리 때문에 오고 있어야 돼요. 그럼 하루에 6팀, 7팀이 이 자리 때문에 더 올 수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 권리금은 타당한 거죠. 나만의 기준점을 정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로 또 보는 거군요. 네,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되고 공격적으로 봐도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상권 조사를 하는 시기에는 동시에 여러 상권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가 서 있어야죠. 저는 그게 15개월인 거고 업종 따라서 다르겠지만 24개월 잡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딱 치고 나가야 되는 거면 9개월 안에 다 뽑아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다르겠죠. 그럼 자기 규모라든지 업종에 따라 각자 기준이 중요한 거네요. 기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왜냐면 뭐가 더 좋은지를 찾아야 되니까요. 절대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게 더 좋다 이걸 찾아내야 되니까 나중에 전자책 신청하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전자책 제공해도 되나요? 상권과 입지와 뭐 다 분석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전략을 작성해 주셨는데 고정 댓글에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.
고깃집을 네.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알아보면서 부동산 분들하고 이 권리금 협상을 할 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부동산 분들이 처음에 부르는 권리금이 있어요. 그게 보통 그 진짜 권리금입니까? 아니면 조정 가능 금액으로 보시고 있는 겁니까? 사실 아닙니다 보통. 그죠? 한참 났습니다 한참. 아파트 내놓을 때도 똑같은데 얼마 받아달라고 하잖아요. 아 맞아. 얼마 이상이면 통과다. 보통은 8천 불렀으면 5천만 받아주세요 일 때가 많고. 그럼 얼마까지 다운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좀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낫나요? 일단은 이런 물건이 있으면 여러 곳에 올라와 있을 거니까 전화를 여러 곳에 해보시면 됩니다. 어차피 다르게 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. 백산하로 같은 경우는 이미 8천만 원에 돼 있었어요. 근데 저희가 4,800만 원에 들어갔거든요. 저희가 사실 뭐 안 했어요. 저희도 이제 여러 상권을 보니까 얘가 얼마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좋은 거고 아니면 이거 안 쓸 거고 그냥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보고 있으면 사실 마음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꼭 저 자리만 볼 필요는 없고 창업 상권을 조금 분산시켜 놓는 게 좋겠네요. 이동 가는 거리 30분 이내면 그냥 네. 다 보시는 게 8천 불었다고 했잖아요. 4,800이면 제가 계약할까요? 이런 식으로도 뭐 한 적 있었나요? 8천만 원이면 사실은 3천만 원 부릅니다. 어차피 5천까지는 될 거고 혹시 3천만 원 되면 얘기해달라고 하고 돌아다녀 보는 거죠. 어차피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. 또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불러보고. 근데 진짜 안 깎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데는 안 들어가면 사실 되거든요.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LCT 상권 들어갈 때는 돈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. 2억 넘게 썼는데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리 들어가서 안 빼주면 그만한 자리가 없어요. 코너 각지의 제일 큰 평수여가지고 가격적인 프리미엄보다는 제가 그 자리 들어가서 방 다 집어넣고 인테리어 짱짱하게 하고 영업하고 있으면 다음에 들어오는 고깃집들이 돈을 아무리 발라도 자리가 저보다 안 좋고 평수가 저보다 안 나오니까 매출로 저희를 이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가보고 그냥 계약했죠. 여러 상권을 비교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해야 된다.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까요? 그쵸. 사실 그리고 많이 보다 보면 네. 이 자리가 8천 불렀는데 얘는 왜 1억이야 이렇게 되거든요.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깁니다. 부동산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하나요? 아니면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당근에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방법을 좀 하시나요? 저는 주로 전화로 다 끝내는 스타일입니다.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곳들만 가고 뭔가 서비스 면적이 있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계속 좋다고 얘기하면 한번 가보는데 이렇게 뭔가 비딩을 하고 있을 때는 굳이 안 가봐 봅니다. 그 장사 선생님만의 그래도 하나의 어떤 뾰족한 노하우 팁? 한 가지만 더 어떻게 얘기하자면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깎입니다. 계약 직전에요? 네. 저희가 계약할 마음 다 먹고 나가면 이미 마음속으로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. 이미 그만할 마음을 다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깎이면 또 깎입니다. 계약금을 넣기 직전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한 1, 200은 또 깎입니다. 사실 이유만 있으면 이유만 있으면 된다? 네. 어차피 나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온 거를 4,500만 원 해주세요 했다가 4,800만 원에 이제 쓴. 야,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네요 진짜. 고깃집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원가를 잡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, 그런 내용들 참고하라는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요. 또 고깃집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백산으로의 어떤 이런 구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보통 해줍니다. 네. 그렇죠. 이제 우리가 2부에서는 기존 창업자들, 특히 고깃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